먼저 다른 사람을 공감하면 면역계를 향상시켜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져서 이러한 염증은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감의 모든 것을 꼭꼭 집어 알려주는 공감 스페셜리스트 박현주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받는 사람만 좋을까요? 아닙니다.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공감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그런 의학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의학 박사이자 독일 일간지 과학 전문 편집자인 베르너 마르텐스의 저서 공감의 과학에서는 공감하는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명쾌한 답을 줍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공감은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나타났는데요. 먼저 다른 사람을 공감하면 면역계를 향상시켜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계속 받다 보면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만성 염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는 스트레스가 신체 염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져서 이러한 염증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기대 수명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감기와 공감의 상관관계 실험도 있는데요. 사람들을 다량의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결과 정서적 균형이 부족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기에 더 자주 걸리고 그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빈도가 더 낮다고 합니다.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덜하고 또 통증을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통증도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감은 체내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뇌하 수치에서 생성되는 엔도르핀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거나 즐거울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고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공감을 하면 이 엔도르핀이 분비돼서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학자들은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 때면 공감력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경쟁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죠. 캐나다와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수록 공감의 공간이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다른 사람의 일에 무심하고 공감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다 보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 빼앗기는 거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공감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거나 탈진시키지 않습니다. 상대를 공감하면 오히려 자신이 힘을 받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서적이나 신체적으로 인간관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학자들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접촉하고 공감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주 아프거나 병에 걸리기 쉬우며 더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와 가족이 많거나 다양한 취미 활동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켄터키 대학교의 학자들은 200여 명의 수녀들이 쓴 일기장을 연구했는데요. 이 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열린 마음으로 친구들을 잘 사귀고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또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고 또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을 아주 잘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수녀들은 대부분 70세에서 95세 사이에 세상을 떴는데 젊었을 때 긍정적인 감정으로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낀 수녀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병도 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은 무려 7년에서 10년이나 길어졌고요. 수녀들은 수녀원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또 비슷한 업무 시간과 여가 시간을 보내며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수녀들의 삶의 태도나 인간관계 그리고 공감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공감하며 긍정적 태도로 살아가는 수녀들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매사에 만족하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긍정적 마인드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줌으로써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엔 공감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위험이 닥치면 교감신경이 전투나 도주에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거나 혈압이 높아지고 소화작용이 멈추기도 합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고 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온몸의 에너지를 총동원시킵니다. 또한 체내에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장기 전체를 활성화시켜서 몸을 소진시키죠. 이런 메커니즘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나의 몸은 약화되고 또 끝내 병이 올 수도 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와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면 우리 몸엔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번아웃, 탈진, 그리고 편두통, 그리고 과도한 심장 박동, 소화장애 등의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몸에는 이런 경보장치에 대응하는 부교감 신경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혈압을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맥박이 느려지게 합니다. 온몸을 평안하게 하고 또 소화기관을 열심히 움직이게 합니다. 미주신경에 속하는 부교감 신경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혈관과 같은 장기를 보호하여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교감 신경은 특히 긴장 완화나 휴식 상태에서 활성화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공감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을 장기적으로 잘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의 몸과 감각 신경 체계를 아주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 그런 사람은 공감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감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감의 선순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면서 내 마음과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또 그 결과 공감을 더 잘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거뜬히 극복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고 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감을 잘하면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더욱 건강해지고 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빈도가 더 낮아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공감을 더 자주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공감을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공감과 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공감의 과학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동영상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공감 문화 확산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